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일부 인사가 유엔사 해체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엔사는 도대체 뭐냐? 유엔군 사령부의 약자인데요. 유엔군 사령부는 53년, 그러니까 휴전 당시입니다. 7월 27일 휴전이 되고 나서 정전 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그 역할을 주로 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유사시에는 우리 한국군 또는 미군을 돕기 위한 그 동원 체제라고 그럴까, 후원 체제, 이것이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이제 아시는 대로 문재인 정부는 전시 작전 지휘권, 이것이 지금 50년 7월 이후로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그렇다면 한 2년 반 내지 7개월 내에 전시 작전 지휘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겠다 해서 서두르고 있거든요. 넘겨받으면 이제 그러면서 또 이 한미연합사령부, 그러니까 그동안 체제가 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책임자였고, 그 이제 한국 대장, 육군 대장이 부사령관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지위가 바뀌어서 미래사령부가 되면서 한국군이 이제 총지휘권을 갖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엔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측은 유엔사 사령관도 새로 우리 한국군이 한미연합사의 사령관, 미래사령관을 맡게 되면은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든지, 아니면 아예 일부 인사는 말씀드린 대로 유엔사를 차제해 해체해버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전의 용사들인 한미연합사의 부사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다 대장이었는데, 한국전이라든가 또는 그 후에 월남전에 참전했던 이분들은 지금 두 가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시작전 지휘권을 빨리 이양받는 것은 좋지 않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된다면 모르거든요.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전시작전 지휘권을 그렇게 서둘러 가질 필요도 없고, 지금 이 평택으로 또 이 한미연합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서둘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주 오랜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데, 문재인 정부는 이제 그분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역사적 회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50년 6.25가 나서 우리가 이제 9.28 수복이 되고 공산군을 밀고서, 이민군을 밀고서 이제 북으로 올라가 들어갔죠. 나중에 이제 중공군 때문에 다시 또 밀어 내려오지만,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던 것이 이제 50년 10월 말부터 50년 1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우리는 평양을 비롯한 북한 지역을 유엔군을 비롯한 우리 한국군이 이제 통제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정부 수반이던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휴전선이 아니라 38선이죠. 38선을 넘어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죠. 유엔군하고 한국군이 막 북으로 밀고 올라가니까 통일이 눈앞에 왔어. 북으로 갈 때 이승만 대통령과 아주 그 친분이 두꺼운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거기서 분명히 선을 걷습니다. 이 38선 이북부터는 각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귀하의 영토가 아닙니다. 여기는 유엔군 관할이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38선 이북부터는 각하는 프라이빗 시티즌, 민간인으로 여기를 가시는 겁니다. 해가지고 약간의 불화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라고 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도 북한 땅 전부가 대한민국 영토고,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그 다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유엔의 입장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해서 정부를 만든 것은 그 당시로서는 38선, 지금 휴전선과 비슷한 지역이죠. 휴전선, 그러니까 38선 이남만 유엔 감시에 선거를 해서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그 휴전선 이북, 그 당시는 38선 이북은 당신의 영토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자격을 와라, 이런 얘기인데, 그걸 하나 해고해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했고, 그분들 말대로 또 유엔에 의해서 승인돼 가지고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했고, 또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6.25 사변 때 국가 안보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유엔과의 인연이 깊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유엔사의 멤버가 누구냐면 6.25 사변 때 참전했던 16개국 플러스 노르웨이니 뭐 덴마크 같은 의료 지원기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통일 후를 생각해서라도, 유사시에는 물론이고 통일을 생각해서라도 유엔과의 인연은 어떻게든지 제 생각에는
끈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 뭐 유엔 사령관을 우리 한미 연합사가 한국 사람이 대표가 되면은 이 한국 사령관이 다 겸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큰 안목에서 보면은 유엔사는 유엔사대로 미군이 권한 행사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우리한테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소미아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이제 곧 유효기한이 만료됩니다. 11월 22일 며칠 안 남았죠. 우리 정부는 이미 파기를 선언했는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일본도 물론이고 파기를 철회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에 미국 당국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지소미아가 파기가 철회돼서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한국에 주둔하는 미 8군은 상당히 한반도를 지키는데 위험을 느낀다. 또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정부 당국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미국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지적을 했죠. 여기 있는 외국 군대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어떻게든지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의 블룸버그라는 통신회사가 아시는 대로 김정은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정도로 너무 북에 표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지소미아 파기 후에 한미동맹은 상당히 싸늘해진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방국인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또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널드 트럼프는 똑같은 얘기를 사람이 좋은 얘기를 여러 번 해도 듣기 싫은데 똑같은 얘기를 듣기 싫은 얘기를 뭐라고 자꾸 하냐면은 우리 우방국이 우리 미국을 이용해 먹는다. 우리가 우방국 때문에 너무 손해가 많다. 물론 이것은 한미 또는 미일 간의 방위비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하나의 협상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자꾸 그런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미군이 일본이나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 일본의 이익도 되지만 미국의 이익이 첫 번째. 자기들의 이익에 필요해서 와 있는 건데 평택기지에 와 있는 것도 그렇고 오산기지에 와 있는 것도 그렇고 일본 요코스카 와 있는 기지 그렇고 당연한데 트럼프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나 품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볼턴이라는 사람이 국가안보보좌관을 얼마 전에 그만뒀는데 이제 세 번째 그만둔 거죠. 세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만 3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세 번째 보좌관이 물러나고 네 번째 보좌관을 맞아야 되는데 기자들이 막 물어요. 자, 그 다음 후임 국가안보보좌관 누가 오느냐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면 곧 알게 될 거다 그러면서 무슨 이 기자들하고 공식 회견하는 자리인데 그거 마찬가지 아니냐 어차피 누가 오든 내가 다 하는 건데 그게 그 품위에 어울리지 않던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를 끌고 나가는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 자리에 대한 품위도 지키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걱정이 들냐면 우리처럼 원조를 받고 우리처럼 미국처럼 강하지 못한 나라 또 북한의 비핵화가 안 되고 핵의 위험 또 미사일의 위험 속에 있는 나라의 국민으로서는 야 트럼프 저 사람 말을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나 이런 위험한 판단이 항상 들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리스크죠.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또 저 사람이 도대체 국가안보의 축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우리는 한미동맹 한일 협약 이런 데 두고서 밀고 나갔으면 제일 좋겠는데 자꾸 거기서 벗어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유엔사 해체 주장은 그것도 하나 예인데 국가 이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굳이 육법전선을 동원한다면 형법 99조에 일반 이적죄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자는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주 엄벌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군사상 안보상의 문제니까 형이 무겁죠.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인사 일부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고 그걸 더 넘어서서 이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가는 길에 한미 정상회담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 자신이 아주 안정감이 없고 장관을 미국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가장 많이 바꾼 장관이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3년도 안 된 사이에 벌써 15명의 장관을 바꿔쳤는데 이게 저 사람이 하는 언행도 항시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문재인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를 지켜보면서 그럴수록
문재인 대통령부터 더구나 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망이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 사태를 개인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망을 되찾는 방법도 되고 또 크게 국가 이기로 보면은 이 안보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정말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부터 자세를 가다잡고 트럼프의 그 잘못된 그 언행이 있으면 그것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미국을 위하고 우리의 이익을 위한 그런 방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였으면 하는 당부의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